안녕하세요. 아메소 디벨로퍼 이반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동명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펠리온 실습을 위해서 배포된 ST 마이크로사의 디스코 475 보드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셋 구성이고요. 이 보드는 징을 보면 M4 아키텍처의 1MB 플래시, 그 다음에 128KB SRAM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센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면 섭 기가헤르츠라든지 와이파이 모듈, 그리고 NFC 태그, 또한 하이 퍼포먼스 삼축 마그네토 센서, 자이로스코프, 바로미터, 그 다음에 제스처 센서, TOF 센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같이 잘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 폼팩터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위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드를 이용해서 엠베드를 올리고 엠베드와 함께 펠리온 클라우드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펠리온의 데이터를 올리는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엠베드닷컴에 있는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커넥트 가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이드 문서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4단계를 통해서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데이터를 올리는 예제를 실습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엠베드 어카운트가 필요한데요. 엠베드 어카운트는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발급을 해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도 누구나 신청을 하면 접속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엠베드 어카운트를 신청을 하시고요. 저는 이미 사용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는 스킵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메일 어드레스,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컨펌 패스워드, 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그리고 해당 지역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하시고 사인업을 하시면 컨펌 메일이 본인의 등록된 메일로 날라오게 되고요. 그 등록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엠베드닷컴에 액세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엠베드 어카운트의 계정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계정은 어, 엠베드 어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간 것인데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신청하는 안에서 사인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박스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퀵 커넥트 가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준비가 됐어요. Access to Pelion Device Management가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펠리온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크리덴셜이 저장되는, 접속하기 위한 보안 코드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는 디바이스를 쓰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외부에 저장 장치가 있는 디바이스, 예를 들면 SPI 시리얼 플래시 혹은 SD 카드가 있는 보드를 써야 된다는 말인데, 그 보드가 이미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SD 디스코 IoT 475 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4단계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코드를 먼저 임포트를 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엠베드 OS 사이트에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컴파일러에 코드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랫폼 디스코 보드가 제 어카운트에 등록됐다고 나오죠. 한번 온라인 컴파일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록된 보드는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디스코 L475VG라는 보드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플랫폼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475 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면과 제가 쓰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그젠플 예제가 많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만드신 분들은 여기 워크스페이스가 없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많이 있는 거고요. 다시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퀵 가이드로 돌아가서 보드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와이파이 example 코드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펠리온 example로 해서 보드 네임으로 있고 임포트를 바로 해줍니다. 다 받고 나면 왼쪽에 워크스페이스란에 펠리온 example 디스코라는 이름으로 보드와 관련되어 있는 example 코드가 받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크리덴셜을 받아야 되는데 퀵 커넥트 부분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 부분은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계정에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계정에 안전하게 디바이스가 연결되려면 장치의 고유한 아이디랑 연결에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절차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때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예제는 온라인 컴파일러로 가능한 보드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임포트 이그젠플에 나와 있던 처음에 보드 선택하던 그 화면에서 지원되는 보드들만 이 온라인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보드가 아닌 다른 보드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엠베드 CLI 환경에서 인증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 방법 또한 osm.embed.com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절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계에서는 온라인 컴파일러로 진행하는 예제이니까 2.1에 가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예제 어플리케이션이 선택되는지 확인을 하고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계로 해서 2.1, 2.2 그리고 2.2에서 펠리온의 API 키를 받아오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고요. 받아지면 certificate name에 어떤 번호가 부여가 될 겁니다. 요런 방식으로요. 부여가 되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라이빗 키를 받는 방법 요 순서까지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온라인 컴파일러로 돌아가서요. 첫 번째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Manage Connect Certificate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API 키를 물어보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API 키를 처음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펠리온으로 액세스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API 키라는 메뉴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키가 없기 때문에 API 키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ew API 키를 눌러주시고 여기 API 키 네임을 적당한 걸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이 과정은 실습을 위해서 쓰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품을 만드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PI 키는 지금 엠베드를 위해서 하는 거라 엠베드를 하나 만들고요. 자동적으로 디벨로퍼라는 그룹이 선택이 되고 키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생성된 이 키는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 두셔야 되는데 따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계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우측에 문서표를 누르면 자동으로 메모리를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CV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다시 온라인 컴파일러의 API 키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Certificat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등록을 해둔 게 있어서 이렇게 Certificate 네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요 certificate 네임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create를 눌러서 certificate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embed embed example이라는 certificate 네임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든 거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리프레시를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덴셜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여기 크리덴셜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최초의 이그젬플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가 다 비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부트스트랩의 엔드포인트 네임이 방금 전에 제가 크리덴셜을 만들었던 그 아이디랑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이드 문서로 돌아오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3번에서는 이 빌드된 이미지를 보드로 복사해 넣는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앞서 두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퀵 커넥트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밑에 내용에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제이슨 파일이 실제 만들어진 시점과 지금이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밑에 나와 있는 3.4절은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부에 있는 시리얼 플래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SD카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크리덴셜을 라이트를 해서 여기서 보안 관련된 내용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스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4절을 스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온라인 컴파일러로 가셔가지고요. 자, 수정해야 될 부분은 두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SSID,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와이파이 SSID를 넣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와이파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엠베드 테스트 와이파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문자네요. 테스트 와이파이 엠베드 테스트 와이파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퀵 커넥트 가이드에서는 저기 3.1절에 보면 타겟 컴포넌트 애드라고 되어 있는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변수가 SD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 받아진 코드에서 내용을 보면 QSPIF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SPI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시리얼 플래시 인터페이스를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컴파일이 완료가 되고 나면 에러가 없을 경우에 PC로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혹은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메시지 창에 컴파일 아웃풋 메시지 창에 에러 관련된 내용들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받아진 정보를 디바이스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PC 환경이 맥이기 때문에 윈도우나 리눅스 환경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윈도우의 장치 관리자, 윈도우의 파일 관리자의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한 곳에 가보시면 엠베드와 디테일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받아놨던 데가 요 바이너리죠. 요 바이너리를 바로 드래그해서 여기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여기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거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다운로드 될 때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불이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최종적으로 다운로드가 문제 없이 되면 녹색 불이 켜지게 되고요. 어떤 특정한 다운로드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LED가 깜빡거린다든지 혹은 녹색 불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드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보드에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보드에서 정상 동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드에 있는 시리얼 포트는 PC의 시리얼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 유저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열어서 미니컴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윈도우 유저분이나 리눅스 유저분은 윈도우 유저분 경우에는 푸티나 혹은 테라텀을 이용해서 시리얼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맥 유저분은 저와 같이 미니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툴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접속을 했고요. 화면 하단에 보면은 현재 접속 중인 시리얼 포트의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115,200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속도가 만약에 틀린 분들이 있다면 맥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컴에서 ESC 한번, Z키 한번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Configure Minicom이라는 여기에 O 버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리얼 포트 셋업에 가서 E 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통신 속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5,200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25,200으로 나가고요. 나가서 리셋 키를 눌러보면 정상적으로 부트로더 정보와 센서 컨피그레이션 정보 그리고 와이파이 액세스 정보가 이렇게 다음에 화면과 같이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화면 출력에 보면 엠베드 어서션 페일이 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퀵스타트 가이드, 즉 펠리온의 퀵스타트 가이드에서는 SD 카드를 사용을 가이드를 했었었고요. 이 동영상의 초반부에 저희는 SD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리얼 플래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리얼 플래시에 파일 시스템이 올라가야 되는데 포맷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처음 사용자들인 경우에. 그래서 시리얼 플래시에 대한 포맷을 진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어디에 있느냐? 화면에 펠리온의 온라인 컴파일러에 가보시면 main.cpp의 메인 함수를 가보면 Starting Simple Pelion Device Management Client Examp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출력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화면의 상단에 시리얼 메시지에 Connecting to the Network Using Wi-Fi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고요. 시리얼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즉 먼저 포맷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포맷이 안 된 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맷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버튼이 프레스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포맷이 진행한다는 구문이네요. 그러면 보드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바로 옆에 있는 파란색 계열의 버튼을 계속 눌러줍니다. 그러면 IP 주소 받아오고 Initialize Pelion Device Management Client 이후에 손을 떼주면 정상적으로 포맷이 완료가 되고 뒤에 이어서 관련되어 있는 파일 라이트 동작과 그리고 Pelion 클라이언트 그리고 디바이스 레지스터 등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엔드포인트가 등록이 됐어요. 결국 각종 센서들을 서버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버튼까지 subscribe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온도값 그리고 휴미디티 센서 이거는 출력하면서 약간 오류가 난 건데요. 이거는 한 가지 밀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현재 있는 뭐 기압이라든지 그리고 삼축 가속도, 뭐 자이로, 그리고 마그네틱 센서에 대한 각종 값들이 현재 반영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값들이 실제로 펠리온에 액세스가 돼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요. 펠리온 데이터 매니지먼트로 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페이지가 있어서 바로 들어간 건데요. 처음에 접속하시는 방법은 osembed.com의 왼쪽에 포털로 들어가시면 저와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디렉토리에 가셔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소팅해서 보면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아까 시리얼 메시지에서 보셨던 끝자리 1000332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아이디 제일 첫 번째 거가 제가 접속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리소스에 가서 현재 업데이트가 되는 센서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렸던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가용되고 있는 게 템프 센서, 그 다음에 휴미디티 센서, 가속도, 자이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프 센서로 가보시면 그 전에 템프가 이렇게 세 개가 값이 있어요. 근데 세 개가 값이 있는데 이 세 개는 각각 오브젝트 그리고 인스턴스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LWMTM 스펙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등록이 된 거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현재 템퍼 센서가 26.5도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3303-015700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플로트 타입이고 현재 센서에서 측정된 값들을 불러드린다는 내용의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업데이트 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누적시켜서 화면에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이외에도 휴미디티 센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미디티 센서도 보면 현재 휴미디티가 17.7%로 굉장히 낮은 수치임을 아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센서들을 여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센서 값들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코드 어디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걸 보시려면 메인에 지금 펠리온 이그젬플 디스코 IoT 01의 메인에 보시면 현재 제가 등록한 리소스들이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템프 센서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템프 센서는 3303의 1의 57이었습니다. 0의 57이었죠. 0의 57이었고 그 다음에 또 3304의 0의 57이 휴미디티 값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API적인 특징들은 유저 매뉴얼을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거나 LWMTM 스펙을 따라갔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코드에 대한 API 가이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요 번호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자, 그리고 이 코드에서 간단한 버그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HTS 둘둘 하나의 온도 값이 17.4도 그리고 휴미디티 값이 26.6%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펠리온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보면 휴미디티가 17.5로 출력되고 있죠. 그죠? 자, 보시면 17.5, 휴미디티가 17.5로 올라가고 있는데 휴미디티가 26.6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출력해 보니까 17.4로 표시가 되고 있죠. 여기가 두 개가 동기화되고 있는 걸로 봐서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하고 있는 거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가보면 센서를 업데이트하는 API가 센서 업데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 업데이트 부분으로 가보면 템프 센서로 프린트F 하는 부분이 fvel1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자세히 보시면 get humidity를 이 변수로 받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출력 값이
프린트 될 때, 값이 출력될 때 바꿔서 출력됐다는 것이죠. 요거를 바꿔주시면 정상적으로 휴미디티 값 그리고 템프 값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엠베드 그리고 펠리온까지 액세스해서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보드 하나 가지고 센서 여러 개의 값까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업데이트 위드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4 스텝 중에 마지막 스텝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리소스들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패턴 리소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